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아이 중국어 영재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요,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 플러스 또 자주 들었던, 저희 수강생들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좀 발췌를 해서 Q&A 형식으로 먼저 앞부분을 구성을 해봤고요. 뒷부분은 강의 형태로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중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나는 중국어를 잘 못하는데 아니면 왕초보인데 내 아이 중국어 잘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1시간이란 시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형 중국어 학습법.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들려드릴 내용은요. 여러분 정말 내 아이,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중국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아직은 중국어를 배웠든 아니면 왕초보든 간에 이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명언을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능력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역시 지금은 다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또 다른 분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 과정 중에도 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 능력이 생긴다고 믿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도치맘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11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 여러분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댓글 그리고 답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아이가 땡땡 개월 몇 살인데 중국어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중국어 공부 지금 시켜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실제로 제 지인 가운데 아이가 8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3살인데 중국어 언제쯤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답변해 드릴게요. 중국어는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연령에 상관없이 가급적 중국어에 빨리 노출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가 태어나서 3살 때부터 배우나요? 5살 때부터 배우나요? 아니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서부터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아빠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옹알이를 거쳐 엄마, 아빠, 맘마, 까까 등등의 기본적인 표현들은 아이들이 구사할 수 있는데요. 자,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외국어 학습, 특히나 중국어 학습 같은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제일 궁금한 질문이네요. 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중국어 아이의 뇌신경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뇌신경세포는 약 1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어린 시절에 나이가 어릴 때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 또 공부하면은 쓰면서 하는 공부를 연상하실 수 있는데 말하기 위주의 영어, 말하기 위주의 중국어에 노출된다면 거부 반응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부 반응이 줄어들수록 아이는 신체적인 어떤 발달이라든지 언어 발달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대뇌가 더 많은 어떤 신경세포들을, 뉴런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급적 빨리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어 공부 지금 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을 들었던 사항인데요. 아이의 제2 외국어 중국어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들한테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올려주셨습니다. 자, 답변부터 해드리면요.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가 무려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이 중국어를 채택한 유치원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도 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분이 다른 유치원의 부원장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부원장님이 중국어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립유치원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 유치원인데 중국어 가르치려고 강사분을 모집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드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도, 저는 사립유치원에서만 선호도가 높은 줄 알았는데 일반 유치원인데도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매주 중국어에 노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어 학습이 이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소리를 제일 키워도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들으시면 잘 들립니다. 네. 맞아요. 고등학교는 서울 지역에서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지금 올려주신 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학은 어릴 때부터 꾸준한 노출이 필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노출하느냐? 방법은 아침 저녁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족들, 다른 가족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 방에 CD 플레이어 혹은 컴퓨터가 있다면 MP3 켜두시고 아이를 깨워보세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 시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15분 이하로, 15분 미만으로 해서 두세 마디씩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중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됩니다.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중국어 태교를 듣긴 했죠. 그런데 그 17개월 때부터 두 음절짜리 중국어를 계속 구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간다를 중국어로 我去, 너는 간다, 你去, 그는 간다, 他去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말은 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다를 好吃이라고 하는데 이 吃 발음이 너무너무 정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7개월 된 아가를 중국어를 가르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정아 중국어에서 만들어둔 그런 어린이 중국어 프로그램들을 계속 틀어주게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중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꼭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시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영어랑 중국어 이어서 노출시켜도 되나요? 네, 여러분, 제가 6번째 질문에다가 글을 담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영유아 시기와 초등 시기에는 외국어를 접할 때 뜻을 몰라도 외국어에 흥미를 가집니다. 그냥 신선한 거죠. 새로운 언어를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걸 아이들도 느껴요. 그래서 외국어를 가르치면 그냥 거부 반응 없이 바로바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청소년 시기, 보통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중2병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고, 공산당도 못 쳐들어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2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인과 같은 학습 시기에 처하는 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외국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영유아나 초등 시기에 비해서는요. 자, 그러면 청소년 시기 때 보세요, 여러분. 국영수 해야 되죠? 과학도 해야 되죠? 사탐,
뭐 그 외에도 기타 주요 학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요. 또 중국어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급상승하죠.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그 부담감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경우는요. 어때요? 부담감이. 그렇죠. 중고등학생에 비해서는 훨씬 적겠죠? 따라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거든요. 큰아이가. 근데 5살, 6살 때 중국어를 잠깐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는 중국어를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지 않고 그냥 약하게 살짝살짝 들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단어 정도? 그렇죠. 잘 안 들리시면 한번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시고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잘 들립니다, 여러분. 자,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아이가 5살 때 그랬어요. 6살 때랑. 근데 7살 때 다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대뇌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3살, 6살, 12살 때 아이들의 대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만 6세 때 얘가 중국어를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강하게 좀 한번 푸시를 했었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 됐는데 조금 또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랑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부담 없이 공부하는 시스템. 아침 저녁으로 2-3마디씩 알려주고 어제 배운 거 그저께 배운 거 이렇게 반복 학습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다시 중국어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자, 중국어 공부는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생 시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인 도치맘들 너무 실망 마시고요. 중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신선한 언어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다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조기 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조기 유학은요. 대학 입시 전형과 또 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강추. 조기 유학은 사실상 뭐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같이 동행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아이 단독 유학의 경우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시절 90년대예요. 199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만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분리가 되니까 아이들이 쉽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흥 문화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인 가운데 믿을만하고 정말 엄격한 홈스테이 분이 계셔요. 그 지인분의 소개로 이렇게 홈스테이 분이 엄격한 관리를 해요. 뭐 통금 시간 뭐 9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을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유학 생활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기 유학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대입 시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도취만 분들 모두가 결국은 아이들의 그 입시, 대학 진학 더 나아가서는 좋은 그런 직장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중국어 특기자 또는 재외국민 전형 등은 대학교별로 수시 그 전형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대학 수시 대비하는 그런 경우도 높은 편이고 응시자도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좀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자신의 어떤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잘할 것 같다. 네, 우리 도치만 분들 가운데 고등 자녀분들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이의 성향을 좀 잘 관찰하셔서 희망하는 대학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어떤 모 대학, 제 제자 가운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대 진학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는 대학을 꼭 파악하신 뒤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5번째 질문. 아이가 사립초 다니고 있어요. 중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질문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요즘에 사립초등학교는요. 영어와 중국어 모두 학습하는데 근데 중국어를
비중을 아주 많이 높게 두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렇게 하세요. 아침, 저녁 혹은 차량 이동 중에 동요나 리듬 중국어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급적 좀 밝은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요에 익숙한 그런 곡을 중국식으로 이렇게 번안해서 부른 것들 위주로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도치만 분들, 네, 한 분 한 분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째 질문, 정말 질문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영어랑 중국어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74분 정도 접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도치만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이 영어랑 중국어 병행, 그리고 시간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의외로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배울 때 이 두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혼동을 전혀 느끼지 않고요. 아이들의 뇌 구조는 우리 성인의 뇌 구조와 정말 달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는 외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표현하려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서 막 문법을 생각하고 글자를 나열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언어를 또 다른 언어의 체계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서 뭐 혼동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보통 영어 발음이 좋은 편이에요. 또 역으로 영어 발음이 좋은 분들은 중국어를 또 잘 배우세요. 또 특히나 중국어는요, 성조가 있죠. 영어는요, 액센트가 있죠. 그리고 이 특유의 억양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의 그 억양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면 모국어처럼 이 영어와 외국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 중에 2가지 언어를 같이 병행해서 배우시게 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막 유창하게 막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것이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에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치만 분들이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부분들을 배우다 보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게임하듯이 익힐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먹, 가위, 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발음 별로 안 좋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rock, scissor, paper 이죠. 그러면 중국어로는 뭐라고 해요? 石头卷剪子布라고 하거든요. 石头剪子布.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큰아이, 둘째 아이와 가위바위보 할 때도 게임할 때도 영어 한번 하고 중국어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질문이 많아요. 뭐 이렇게 크다라는 표현을 배우고 나면 따를 배우고 나면 엄마 그러면 작다는 뭐야? 그러면 작을소 우리 마법천자문에서 배웠었지? 작을소는 중국어로 小야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비슷한 점 그리고 중국어로 또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같이 게임하듯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중국어를 또 재미있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잘하는 언어라면 중국어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중국어 배우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영어에 비하자면 정말 소수거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면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리듬 중국어 산즈얼거 네, 그렇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공구로 구입하셨군요. 네, 동요랑 리듬 중국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부터 중국어 공부해야겠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 엄마가 하면 더 좋습니다. 엄마랑 같이 들으면 더욱 좋겠죠. 자, 그 다음 엄마가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네, 지금 80분 정도 듣고 계신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중국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엄마와 아이가 리듬 중국어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방법 이 방법은 여러분께 정말 강추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하루에 3분에서 한 길면 5분 정도
네. 그러니까 아침에 애들 깨울 때 한 번 틀어서 애들이 안 깨워져서 안 일어나면 한 번 더 틀어주면 되고요. 밥 먹을 때 잠깐 들려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밥 먹는 속도 느리죠? 한 3숟갈 정도 먹는 시간 안에 이 강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듣게 해주면 좋고요. 엄마랑 같이 들어서 엄마까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아이에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고 아이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아이만 강의를 듣게 하는 방법은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이 리듬 탭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흥미있게 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답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English Divide에서 이제는 Chinese Divide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맞겠죠? 네, 1년 동안 과외는 했어요. 다시 기초복습하려고 저도 구매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엄마가 기초학습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단계 위에 조금씩 더 큰 공사 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한 3-4개씩 익히시다 보면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좀 되면 중국어 해야지 했는데 영어 중국어 같이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는 거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영어 중국어 같이 엄마랑 아이랑 함께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아이들과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엄마랑 경쟁이 붙기도 할 거예요. 근데 좀 슬픈 소식은요. 슬픈 사실은 아이들이 더 빨리 외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설거지할 때 또 틀어놓으면 돼.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서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난 다음에 설거지할 때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엄마랑 아이가 같이 중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겹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요. 엄마와 같이 배우는 것은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서 그 댓글 올리신 주부님이 계신데요. 40대 주부님이신데 아이랑 같이 중국어 배워서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안 했나 봐. 엄마는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원어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데 엄마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그 표현도 다 알았어? 어머 의사소통이 다 되네.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엄마를 새롭게 보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같이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올려주신 내용 가운데 중국어 동요 또는 리듬 음악은 주로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문정아 중국어에 들어오시면 리듬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그 키즈 패스가 있기 때문에 평생 수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조랑 한자랑 같이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자 보여주면 안 됩니다. 성조랑 한자에 대한 부담감 없이 말부터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이 중국어 처음은 어떻게 접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중국어를 가르치게 될 때는요, 동요 위주로 알기 쉽게 재밌는 게임 위주로 접근해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이 더 적극성을 갖게 되고요. 자, 함께 중국 여행을 하는 날까지 파이팅 해야겠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초반에 탭을 사셔서 키즈 패스 평생 수강은 안 되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연구소에 전화를 주시면 또 다른 방법의 혜택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도 배워도 성조 괜찮을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뒷부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중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많은 학습량은 no! 절대 안 됩니다. 확 질리게 됩니다. 우리 맛있는 곰국 한 끼만 먹으면 괜찮은데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끼당 정말 아빠 드실 분량만큼을 아이들한테 먹여. 아이들 곰국 질리겠죠. 절대 안 돼요. 하루에 2-3문장, 단어량도 5개 미만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단계별로 낮게, 그러니까 한두 글자짜리 단어 5개 미만.
그다음에 꾸준히 노출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이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면 오늘 공부했으면 이제 오늘 거 끝났으면 어저께 거, 그저께 거, 그저께 거 이렇게 해서 누적 학습. 반복해서 공부하는 누적 학습이 중요하고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천천히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저희는 둘째 아이가 지금 46개월이거든요. 네, 5살 됐는데 9구단에 4단에 46에 뭐죠? 네, 4단에 중간까지는 외울 수 있고 지금 언니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숫자라든지 이런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편인데 사실 9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좌우지간 뭔가에 이렇게 노출시킬 때는요. 그냥 소리로 접근시키고 그다음에 이 소리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는 문자로 접할 수 있도록 살짝 해주시고요. 글자를 알고 있으면 도화지에다가 학습 내용을 살짝 적어요. 근데 다 적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추려서 잘 외워지지 않는 것만. 잘 외워지지 않는 것만 간추려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니면 큰 전지 있죠. 저는 집에서 주로 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전지에다가 이렇게 칸을 만들어가지고 학습 내용을 적어서 알게 된 중국어를 복습시켜주고요. 나도 복습하고 아이도 복습하고 그다음에 새로 배우게 된 단어와 문장은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학습 내용은 절대 과부하 걸리지 않게 조금씩 더 늘려가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동요가 성조 익히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네,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 계셨죠? 네, 맞습니다. 이 동요가 성조 익히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동요에는 발음만 있을 뿐 성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조 익히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팝송을 배울 때, 팝송을 부를 때 거기에 액센트 들어가 있나요? 영어 팝송에?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도 노래 배울 때 성조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조 자체를 익히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은 없애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동요를 익힐 때 순서가 있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동요를 들은 뒤에 발음과 성조를 주의해서 이 본문 내용, 그러니까 동요의 그 가사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를 먼저 여러 번 읽은 뒤에 동요를 들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1번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공부할 때 먼저 학습적인 요소를 좀 중시하는 어른들은 가사에 뭐가 있나, 어떤 한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걸 좀 관심 있게 여기시는 분들은 2번 먼저 하시고 아이들은 동요 먼저 들려준 다음에 발음과 성조를 주의해서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문정아 중국어 그 홈페이지에 Q&A 그 질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도 특강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겠지만 롯데문화센터에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또 성인들을 위한 특강을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시면 특강에 참여하시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아이랑 어른은 확실히 공부법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른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때 뭔가 인풋과 아웃풋의 대비가 효과적일 때,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10번째 질문. 여러분 총 11번째 질문까지 있는데요. 10번째 질문은요.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데 병음으로만 읽어도 될까요? 네. 자, 처음부터 한자를 너무 중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아이가 처음부터 한글 배우고 나서 엄마 아빠 배우는 거 아니죠. 중국어도 처음에는 말부터 배우셔야 돼요. 특히 병음으로 먼저. 그러니까 한자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한자를 읽는 표기법, 이것을 영문식으로 표기한 걸 우리는 한어 병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음 먼저 배우는 게 맞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성인용 교재로 애들이랑 공부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올리셨는데 처음에 이제 리듬 중국어 같은 성인용 교재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셔도 되는데 너무 어려운 한자가 많은 성인용 교재는 강력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네, 롯데백화점 오시면 사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공부는 해당 표현을 말로써 확실하게 알게 됐을 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문장을 익혔어요. 말로 10문장을 익혔어요. 그러면 이 10문장을 정말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시점. 아이도 유창하고 나도 유창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어. 이 상태일 때 써보는 연습 바로 도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쓰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엄마가 써놓은 걸 그냥 눈으로 보고 익숙해지게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큰아이와 둘째아이 같은 경우 큰아이는 9살, 둘째아이는 5살인데 둘째아이는 사실 한글을 아직은 몰라요. 자기 이름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를 보면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글자에 대해서 저는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큰아이는 학교 다니니까 당연히 아는데 한자에 대해서도 마법천자문 38권까지 읽고 난 다음에 스스로 알게 되는 한자가 많아졌을 때 그때 유창해진 중국어를 토대로 알려줬더니 자기 스스로 응용해서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연습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저는 아직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아이가 원할 때 스스로 쓰고 싶다고 하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자 노트에다가 써보기도 하고 뭐 벽에다 붙여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든지 아이가 원할 때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 외국어는 배울 필요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듣고요. 저 역시도 최근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보세요. 외국어는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한 필수 수단이죠. 그래서 반드시 유창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랑 중국인이랑 같이 옆에 있는데 그 중국인에게 제가 계속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 견해를 번역기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는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 외국인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이들만큼은 나는 뭐 완전히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만큼은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표현들은 다 구사할 수 있게끔 우리 엄마들부터 준비된 자세로 아이들이 중국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여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요, 생산 중심의 국가에서 소비 중심의 국가로 변화되고 있죠. 게다가 세계 경제, 외교, 군사 등등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어때요? 네, 막강하죠. 따라서 우리 이제는요, 진학과 취업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중국어. 아이들 세대 2020년, 2030년 뭐 이제 곧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니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에는 중국어는 정말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트가 너무 많으면 방송이 끊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날려주시면, 원래 하트 날려주시면 저는 기뻐야 되는데, 네, 방해가 되셨나봐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씩 자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국어는 한자가 있고요, 성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편견 가운데 자, 한자를 다 외워야지만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성조 때문에 시작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말하려면 오랜 시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는요. 한자 몰라도 되고요. 성조
처음부터 성조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말하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면 6개월 정도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중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데요. 자, 다음 내용.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도입 부분의 Q&A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죠? 네, 아이들은 대뇌 유연성도 좋고요.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나 3세, 6세, 12세 때 만 3세, 6세, 12세 때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한 언어교육. 언어는 경험치라고 하죠? 맞아요.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정아 동요에 병음 성조 자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일단 동요 중에서는 아쿵다쿵 니하오라는 그런 동요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병음 성조 쓰는 법이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소리를 듣고 그 발음을 따라하면서 익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더 그 어휘력을 더 향상시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자 그리고 한자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자,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끼시면 좀 더 크게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중국어 교육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연령대별로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여러분, 집중. 조금 피곤하신 시간이지만 힘내시고요. 자,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어법일까요? 아니면 단어 학습? 아니면 쓰기? 듣기? 네, 그렇군요. 자, 말하기 위주죠. 여러분, 내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중국어 회화 교육법은 여러분, 일단은 말하기 위주. 언어는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기 위주의 학습을 해야겠죠? 네, 듣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말하기 위주의 학습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유아기 때 5살에서 7살 이 시기는요. 아웃풋이 정말 좋은 연령대입니다. 아이들의 언어 감각을 자극하고 노래로 학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시작할 때 따지하오 들려드렸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네, 그래서 말하기 위주로 하되 노래 학습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더 신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공부라기보다는 놀이죠, 뭐 놀이.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따쿵, 니하오. 左手右手都高高举，高高的，请你伸直双手，眼睛不要闭，也不要微笑，请你不要哭，千万不要动，开心地跳着舞蹈，请原地停下来，在妈妈面前拍拍手，在爸爸面前拍拍手，把妈妈吹嘘声太美了，爸爸妈的皱纹太美了。P 香蕉，白菜，公交车。P 香蕉，白菜，公交车。 네, 지금까지 아쿵다쿵 니하오를 보셨는데요. 자, 네, 선생님도 힘내세요라는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가 익숙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나왔던 아쿵다쿵 니하오 같은 경우에는 문정아 중국어에 들어오시면 그 어린이를 위한 그런 키즈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네,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동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동요랑 율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자,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는 스토리텔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끔 짧게 압축해서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이 스토리텔링 위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친구들 중국어로 볼까요? 老虎, 老虎. 호랑이는 老虎. 저는 이 두 장의 材质를 골랐어요. 材质가 뭐냐고요? 바로 색종이에요. 색종이 材质. 색종이 材质. 근데 지금 색종이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종이라도 没关系. 말단은 중국어로 卷이라고 해요. 꾹꾹꾹 이렇게 김밥처럼 卷. 말단은 卷 이렇게 쭉. 네. 네, 이미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봅니다. 문정아 중국어에 들어오시면 키즈 패스가 있고요. 이 키즈 강의들 가운데 조금 전에 보셨던 아쿵가쿵 니하오라든지 아니면 릴리의 동화구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어려서 릴리의 동화구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연동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3편에서 5편씩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엄마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는 이렇게 5편씩 보여주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우기 힘들잖아요. 요거 릴리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그냥 바로 번쩍 일어납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러고요. 잠들기 전에 들려주면 기억의 연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금방금방 기억합니다. 네, 이거 리듬 탭에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네, 이렇게 등등 글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놀이 중국어. 네, 놀아 중국어 아니고 놀이 중국어. 우리 아들도 아침마다 보고 가요.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초등 고학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엔 초등 고학년입니다. 그리고 중학생까지요. 매일매일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관심을 갖고 꾸준한 학습을 시켜주시는데요. 리듬 중국어로서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바쁘기 때문에 학원 다니기 힘들죠. 선생님 따로 과외 붙이기 부담스럽죠.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법. 바로 리듬 중국어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고마워. 너가 짱이야. 고마워. 谢谢. 정말네. 不客气. Thank you. 谢谢. 고마울 때. 谢谢. You're welcome. 不客气. 고마워요. 谢谢. 정말네요. 不客气. 감사해요. 谢谢. 별 말씀을요. 不客气. 고마워. 谢谢. 정말네. 不客气，谢谢。不客气，谢谢。不客气。와, 정말 고마워. 네, 그래서 더 많은 강의는 문정아 중국어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탭 고장나면 웃자요. 네, 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AS 받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어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중국어는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어는 이 가장 큰 특징이 성조가 있다는 거죠. 이 성조 1성, 2성, 3성, 4성, 경성이란 게 있는데요. 이 성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는 원래 리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A, B, C, D, E, F, G 하듯이 알파벳. 우리 알파벳송을 통해서 알파벳을 익혔었고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를, 황 천자문을 통해서 천자문 그 노래를 통해서 천자문을 익혔듯이 중국 어린이들은요. 노래로 중국어를 배웁니다. 제 조카가 지금 중국 현지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방학 때만 되면 숙제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딱 내밀고 큰엄마 숙제 좀 봐주세요 하는데 열심히 봐주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봐주기도 하고 명절 때 가면 저는 그 아이 숙제를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중국 어린이들 노래로 동요로 중국어를 배우고요. 그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요 안 해요. 물론 쓰는 시간이 있지만 병음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왕초보 중국어 역시 리듬 타면서 노래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렇게 배워야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리듬 중국어가 대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어 말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문정아 중국어만의 학습 솔루션인데요. 3분 동안 배우면 됩니다. 리듬, 통문장 암기, 그리고 패턴. 사실 정말 재미없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텐데 아이들도 지루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이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어를 성조에 맞게 입힌 음악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저절로 암기되어서 문법 없어도 그냥 바로 입으로 툭툭 나옵니다. 실제로 2개월 정도 리듬 중국어 탭으로 혹은 리듬 중국어로 공부하신 분들이 중국 현지에서 여행하시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자녀분들도 꼭 할 수 있고요. 자, 한 문장만 배워도요. 자연스럽게 10문장이 술술 나옵니다. 패턴에 따라서 그 단어만 교체할 수 있게끔 제가 리듬에 맞춰 이 패턴 교체 연습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배우실 수 있어요. 네. 키즈패스 평생반은 도치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好 Hello 您好 안녕 你好 안녕하세요 您好你好您好你好您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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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好，您好， 남자친구 있어요? 영란朋友吗? 밥 먹었니? 你吃饭吗? 먹었어. 吃了.有男朋友吗？没有。 네. 자, 그러면 리듬 중국어의 효과 3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 과정과 연계율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이것은 뭐니를 중국어로는 这是什么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서 这是什么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这是什么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리듬 중국어의 효과 2번째는요. 공부하는 습관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노래와 함께 배우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고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 좀 고민 중인 그런 학부모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리듬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어 공부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또 역으로 학교 공부도 재밌게 하게 됐다라는 그런 댓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제품 관련 문의가 있다면 도치맘 중국어 자료실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리듬 중국어의 효과 3가지 중에서 3번째입니다. 언어의 기본은 반복이죠. 근데 재미없는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겠죠. 하지만 저희 문정아 중국어, 리듬 중국어는요. 중독성 강한 3분 영상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도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틀림없이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중국어에 꾸준히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효과적인 맞춤형 학습법 가운데 고등학생들, 우리 아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리듬 중국어도 좋지만 고등학생들은 좀 체계적인 학습도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네, 이 강의는요. 재밌게 중국어와 친해지도록 드림 중국어 제가 강의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你的名字真可爱呀！哪儿?你在哪儿工作呀?我做生意，你呢？你的名字真可爱呀. 더는 뭐뭐의, 뭐뭐하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我的妈妈, 나의 엄마, 我的朋友, 나의 친구 등이 있어요. 내 이름이 네, 드림 중국어 강의를 잠깐 보셨는데요. 아이들, 고등학생들이라면 이런 드림 중국어 강의로 수능이라든지 내신 준비 또는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계속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스펙까지 쌓아보도록 하죠. 자, 회화에 그치지 않고 스펙까지 쌓으려면 HSK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HSK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최신 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문제,
플러스 문정아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不是而是뒷절에 핵심이 나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而是希望它做成 네. 자,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중국어 난 잘 모르는데. 자,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좀 깨주시고요. 중국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강의는요. 여러분, 제가 중국 현지에서 리얼 100% 리얼 중국 현지를 다녀온 중국 유람기 강의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배불러. 배불러는 중국어로 뭐예요? 나올라. 더 이상 안 놀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표현 你好你好吗？ 레오마. 그다음 네 번째 난 당신을 사랑해요. 我爱你我愛你。 오올레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홍콩에도 다녀오고 대만에도 다녀왔었습니다. 자, 자녀 중국어 교육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자연스러운 공부 환경 그리고 말하기 연습을 계속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흥미있게 재미있게 공부 습관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물 흘러가듯이 그냥 조금씩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끝으로 명언 한 구절 들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자, 도치만 분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출간한 교재입니다. 중국어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인데요. 중국어를 전혀 못해요. 그 다음에 중국어에 조금 입문했다가 좀 포기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중국어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중국어 학습 꾸준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